하면서 네. 진짜 전국이 뭐 폭풍 속으로 들어갔어 이제 아니 진짜. 11호 태풍은 내가 들어봤어도 11월 태풍은 나는 그렇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3살 때 경험을 했겠군요. 아, 3살 50이니까 때. 네. 47년 전에는 11월에 그렇죠. 태풍이 왔다는 건데. 네, 콩레이가 오고 있고 음, 아. 전국의 태풍은 과연 어떻게 이 예. 보통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음.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작게나마 크게나마 피해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 전국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갈지. 이번 태풍 이름은 경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레이. 병레이. 예. 말 된다. 경레이. 경레이. 예, 예. 정말 태풍의 눈은 조용하잖아요. 태풍의 눈인 용산 빼고 나머지가 풍비박산님 나고 있습니다. 아주 예. 정확한 진짜. 비유입니다. 예. 예. 이게 아까도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운영이 오전 음. 방송 오전 이제 국정감사를 보고 왔는데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게 정말로 이 어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의 이 관계자인가 싶은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네. 명태균 씨의 이 녹음 파일 의혹들 관련해서 입증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반하장식으로. 예, 근데 그 입증이라는 게 우리가 법원이나 그런데 갔을 때 네.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과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갖고 그걸 포렌식해서 돌려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명태균 씨의 주장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 또 해명하는 가운데 나온 또 실언이 당선된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그러니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미 믿을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당선 이후에는 한 적이 없다? 매번 이렇게 말을 바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그 밭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밭글. 예. 받은 글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에서 하도 지금 김건희 건 때문에 뭐 지금 국정의 그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 그 대통령실의 그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반 특감 혼자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감찰.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절대로요. 네. 한동훈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 제안했다면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네. 한동훈이 했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이 기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밭글에 따르면 그렇죠. 이 대통령실의 그 기조 중에 탑 오브 탑이 김건희 여사는 건들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한동훈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 협조하지 마라.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그쵸. 가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 생각했던 보관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합니다. 근데 그 옆에 김건희 여사가 서 있어요. 이거 용서가 됩니까? 아유, 용서할 수 없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 뭐 그렇죠. 일설에 의하면은 사과 요구하니까 최근 내에 막 그 대노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사과는 윤 대통령이 대신하고 그 옆에 서 있어서 투샷으로 네. 가자. 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네. 뭐 이거는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고 또한 받아들인다 한들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게요. 예. 오죽하면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얘기했을 허은아 거예요. 대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그 대표 회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 간에 이제 논의를 하다가 조율을 하다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논의가. 근데 이거는 너무 예측이 가능했던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부터 이게 성사될 리 없다. 성사가 되더라도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질 리 없다. 이거를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결과물을 안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건드리지 않고 놔둬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안도한다는 기사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면서 안 만나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당 대표를 안 쳤을 때 이게 당 대표가 앉아서 자기 말을 안 듣게 되면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지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랑 앞으로도 안 만날 것이고 안 만나면 자기 그 정치 인생은 이제 정치 생명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거지만 그게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선 주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권의 유망한 정치인이 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11.6 재보선 때 부산 금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뭐 사활을 걸었습니까? 실제로 금정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금정에 계신 분은 아니고 민주당 부산 쪽에 계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정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뭘 잘했다고 지금. 그게 반윤 정서가 국민의힘 대승에 네. 견인차가 됐다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소리야? 당선은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집권 여당인데 봤더니 이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금정에서 지면은 한동훈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윤석열만 좋아진다. 그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예, 국민의힘 밀어줬다. 찍어준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 얘기 듣고 내가 참 뒤통수를 맞았는데 지금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지금 자신의 정치의 상대가 뭐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본인과 이 대척점에 선 사람으로서 네. 가장 우선 꼽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친윤 성향의 행동주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뭐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앞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 이 앞이 바로 국민의힘. 그러네 이 판이 그렇죠. 옆이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러네. 바로 그러면 앞입니다. 정말 민망한 플래카드와 민망한 현수막과 민망한 그것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뽕으로 시작되는 네. 것들이 아. 플래카드에 있습니다. 근데 네. 대머리 그분들이 한동은 그분들이 아마도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네. 탄핵 국면 때는 아마 윤석열 검사를 막 비난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동훈 사랑해로 바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어쨌든 자 네. 한마디만 더 하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만나는 촉촉 대립각을 세웠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활짝 웃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게 공격거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으로는 이 대표를 만나가지고 뭔가 합의를 낸다든지 뭐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후폭풍 이거를 자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주판 하나를 튀겨봐야 견적이 나오지 않는 거야. 본인이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 아니, 정치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무 감각도 부재하고. 그 양반의 필살기는 이거 셀카 말고는 없어요. 예. 뽕부라 와 셀카? 뽕부라. 아니 여기 적혀 저희는 있길래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네. 저도 현장에서 본 걸 그냥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예, 그 예, 남자분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분이 뽕부라가 왜 필요한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김 기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야 정치적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는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대통령실의 입장이겠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순간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우고 더욱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20명 남짓한 사람들과 친한계 의원들과 만나서 뭐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이 한동훈 대표가 코너에 몰렸을 때 같이 움직일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 그리고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어제 사설 오늘 사설 제목들이 이래요. 어제 사설 내용을 뭐냐면 지금 한 대표식으로 되겠나? 김 여사 문제 해결 필요하나? 지금 한 대표식으로 되겠나? 이게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시정 연설 관련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건 중앙일보의 이제 사설이고
그리고 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이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사설이거든요. 오늘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와 명시 문제 이대로 가도 괜찮나? 이거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 제목이고요. 그리고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이건 중앙일보 사설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윤 육성 확인 그 충격과 후폭풍 이렇게 보수 언론마저도 이 지금 상황을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이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 푸시를 하고 네.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행동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건 결국은 제가 이제 예측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장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네. 한동훈은 검사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은 윤석열이었어요. 박근혜와 싸우고 나중에 문재인과 싸우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권세와 지위를 얻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갔는데 이 지금은 본인이 싸워야 할 때인데 그래야 차기가 그렇죠. 가능한 건데 지금 네. 윤석열과 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데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아니 그 지금 그 당장 자기 앞에 정치적 손익만 따지는 건데 왜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기만 바랄까? 교실 이대한가? 예. 네,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이제 선수로 나서서 그렇죠. 뭐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네. 나갈 동력이 없어. 근데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까. 이렇게 이해타산에 치우쳐서 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럼 결국 고사당하는 거죠. 그 뭐 아까 김태형 기자도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말처럼 벌어지지 않죠. 이대로 그냥 윤석열과 함께 고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한 당의 이제 수장이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는 아까 이제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경악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초보 정치, 그러니까 원래 다른 정치력이 있는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바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너무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죠. 네, 어떤 정책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4대 개혁?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을 세운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을 어떤 정책을 드라이브할 때 각을 세우고 드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이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고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줘야지 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의료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 그렇게 개혁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법인세 때문에 세수 빵꾸 나고 네. 그리고 전 정말 청약을 열심히 넣고 있거든요. 근데 청약 그 주택 기금에서 돈을 빼갖고 세수 부족분을 또 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기금, 외평기금 이런 데서. 네, 그러면 이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정책으로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여러 이제 의지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다고 그쪽의 시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주장을 하는 건 주장하는 대로 두고 정말로 민생이 파탄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거지 자꾸 무슨 민주당이 공격을 해서 대통령의 문제가 부각되는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택기금이 심각한 게 뭐냐면은 다른 기금은요. 뭐 예산을 집행하고 수익이 생겨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주택기금은 우리 저 김태현 기자같이 이렇게 돈을 내서 하는 자기 돈으로 그 돈을 내 가지고 네. 그걸 모은 거예요. 결국엔 돌려줄 돈이야. 근데 그러게요. 그것까지 전용해 가지고 펑크난 세수 대신 쓴다. 네. 이거는 진짜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이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XX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아주 전문가적 표현을 쓸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오마이 TV입니다. 네. 예. 스로 시작하는 안타깝습니다. 대표님의 예. 당부가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 돈을 왜
지들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국민들의 그 미래와 나중에 빵꾸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 그럼 이제 세상에 미래세대가, 예. 나는 국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중에는 뭐 이제 공공 서비스 뭐 다양하잖아요. 뭐 수도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런 것까지 사실은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의식주 문제만은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집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국민 한 가구당 집 한 채씩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반값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모아 보려고 이 비싼 집값 구조에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지들이 펑크난 그 예산을 메우려고 했다. 이거 진짜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목사님의 입장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목사의 입장으로 사탄의 자식아. 네. 사탄의 자식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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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정리를 하고 워낙